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평범하게 살아온 저는 또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게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건지 가끔씩은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와 신랑은 학교에서 근로학생으로 만나게 되었고요.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신랑은 성실하고 본인의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결혼까지 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그런 신랑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결혼을 하고 10년쯤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그때가 신랑 나이가 35, 제가 33살일 때였는데 신랑이 그동안 너무 남을 위해서 일을 한 것 같다고 하면서 본인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하여 결국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 소개며 할인 이벤트 등으로 그나마 괜찮은 수익을 냈었는데 오픈빨도 다 떨어지고 신랑도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 일을 소홀히 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제가 본업을 그만두고 장사를 하고 신랑은 쉬고 싶다고 말을 하며 집에서 휴식을 하며 지냈습니다. 제가 원래 사무직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백반집을 하려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손맛 좋은 주방 이모님께 월급을 넉넉히 드리고 밑반찬이며 메인 음식을 준비했는데 저는 제 장사를 타인의 손에 맡긴다는 게 좀 불편해서 주방 이모님께 돈을 더 드리고 레시피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모님께서 요리를 배워서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레시피라고 거창하게 말하니 저에게 알려주실 때 버벅거리기로 했지만 그렇게 저는 그 레시피를 토대로 나중에는 제가 직접 음식을 하거나 다른 주방 이모님들께 음식하는 법을 알려드리기도 했고 힘을 내보자는 뜻에서 우수 사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사업을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의 노력에 보답이라도 해주는 듯 매출은 점점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고 저는 2호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바빠서 도와달라고 할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던 신랑이 매출이 잘 나오기 시작하자 점점 2호점 사장 자리를 탐내는 게 느껴졌어요. 당신 2호점 준비하고 있지? 그렇지. 그거 내가 해볼까 하는데. 당신이? 당신 음식도 못하잖아. 아우, 그런 거 아줌마 쓰면 되지. 나는 가능한 직접 음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하는데. 가족끼리 왜 그래? 1호점을 당신이 했으니 2호점을 내가 하는 건 당연한 순서 아니야? 왜 대답이 없어? 생각해볼게. 그럼 당신 그 전에 음식하는 거라도 좀 배워야 하지 않겠어? 사업자 내고 하려면 자격증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지금부터라도 학원 다녀봐. 그래야지. 그렇게 저는 신랑에게 요리학원을 핑계로 학원에 보내고 어차피 집안일도 하지 않던 사람이다 보니 집에 가정부를 한 명 들이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놀고 먹고 집안일도 안 하는 신랑 뒤치다꺼리 하는 것도 질렸고 수입도 상승 곡선이니 이 정도 지출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사실 제가 경제활동의 일선으로 나오기까지 정말 신랑이랑 많이 싸웠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작은 선물 하나 사주지 않던 인간이었고 똑같이 일하면서도 주방 일은 여자가 라는 말을 달고 살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밥 장사를 하길래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고집이 센 사람이라서 어차피 제가 말려도 할 거라는 걸 알아서 가능한 작은 금액을 투자해서 장사를 시작하다 보니 조금 도심 외곽지로 빠졌는데 또 그걸 문제 삼아서 위치가 이래서 장사가 안 된다며 제 탓을 했습니다. 그렇게 투정만 부리다가 저한테 하라며 본인은 집에서 놀기 시작했고요. 저는 투자한 돈이라도 회수할 목적으로 일을 그만두고 음식을 했는데 홍보하는 회사에 돈을 주고 마케팅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도 챙겨주고 하니 주변에서 평판이 좋아진 거였어요. 그냥 음식 맛보다는 가게가 괜찮다는 평이었죠. 어떻게 새로 살린 가게인데 그걸 탐내나 싶어서 신랑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걸 떠나서 제가 벌어온 귀한 돈으로 주식이나 도박을 하고 있는 꼴을 보고 있으면 정말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어요. 며칠 뒤 저는 집에 가정부를 고용했습니다. 맘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인데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였습니다. 사정이 딱하기도 하고 기왕이면 돕는 마음으로 급여도 넉넉히 책정해줬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2호점 이야기를 하는 신랑이 그런 말을 하는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서 좋았는데 하루는 제가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집에 일찍 들어가려 했는데 집 문 앞에서 울고 있는 가정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사모님, 다름 아니라 말씀드리기가. 그렇게 말을 하며 우는 그분을 데리고 근처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하는 게 많이 힘들어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사실 사장님께서 자꾸 성희롱이나 추행을 하세요. 네? 아까도 제 엉덩이를 손으로 스치고 가시고 계속 애인하자는 그런 말을 하셔서 잠시 나와 있었어요. 아, 죄송해서 어쩌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그동안 정말 추행 때문에 힘들었는데 사장님이 돈으로 막으려 했다고. 정말 죄송하다면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께 받은 돈은 정말 급히 쓸 데가 있어서 쓰겠다고. 잘해줬는데 이렇게 나가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해서 알겠다며 약간의 위로금을 챙겨서 보냈습니다. 신랑에게 가정부가 일을 그만뒀다고 말하니 요즘 사람은 끈기가 없다며 끌끌거리다가 새 가정부를 구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신랑의 행동이 너무 더럽고 치사한데 이걸 어떻게 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식당 일에 집안일까지 하기가 힘들어서 가정부는 구해야만 했고요. 그리고 남편이 설마 모든 여자들에게 그런 짓을 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분을 가정부로 뽑았습니다. 두 번째 가정부는 저희보다 좀 어린 아줌마였습니다. 그 아줌마는 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일 상태가 엉망이라서 새로 사람을 구해야 하나 싶었는데 신랑이 그 가정부가 음식을 잘한다면서 왜 자르려 하냐며 버럭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하는 마음에 집에 홈캠을 몰래 설치했습니다. 앞전에 가정부를 추행한 이력이 있으니 설마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요. 며칠 뒤 일을 하다가 신랑이 통장에서 현금을 빼갔길래 전화를 했더니 주식돈이 부족해서 좀 인출했다고 하며 500만 원을 가져갔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 일로 노발대발하며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고 싸웠고 며칠 뒤 집에서 신랑과 싸우다가 머리를 맞아서 병원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폭행 영상을 찾으려고 홈캠을 봤는데 혹시나 하며 설치해둔 목적대로 그 가정부와 바람이 났더라고요. 사실 앞전에 그 가정부의 말을 100% 믿는 건 아니었지만 영상으로 보니 확실해졌어요. 마치 사자우리에 제가 먹이를 넣어주는 듯이 계속 가정부를 고용해줬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앞전의 가정부는 추행이었고 이 여자는 바람인 것이었죠. 그래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은 이유가 그거였겠죠. 그 여자도 돈 받고 연애까지 하고 있으니 좋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을까요?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 그랬더니 신랑은 이혼을 못하겠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려면 1호점을 달래요. 2호점은 부부 사이였을 때나 가능했고 결혼하고 나서 늘어난 재산이니 본인에게도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길래 저는 그날로 집을 나와서 따로 방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을 수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혼 사유라면 바람, 그리고 경제적 책임을 지지 않은 부분, 폭행, 도박 등 수두룩 하더군요. 거의 몇 년을 일도 안 하고 제 통장의 돈을 본인 돈인 것처럼 마냥 빼서 쓰기도 했었고 홈캠 영상, 그리고 폭행 영상과 더불어 병원 진료 기록까지. 제가 이런저런 증거들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더니 신랑이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여긴 왜 와?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다. 됐고 그 여자랑 잘 먹고 잘 살아. 나 그 여자 정리했어.
그래? 그럼 그 여자한테도 상간녀 소송해도 되겠네? 당신 왜 이래 정말?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정리했다며? 그럼 상관없는 일 아니야? 정리하는 중이야. 내가 잘할게. 한 번만 봐줘. 나는 이제 너한테 줄 시간도 돈도 없어. 그냥 이혼해. 신랑은 그렇게 몇 번이고 더 가게에 찾아왔지만 저는 그 기간 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고 결국 이혼 소송은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 3년쯤 흘렀을까요? TV에 그 인간이 나왔다는 소식에 뭔가 해서 봤더니 그 인간은 그 가정부와 재혼을 하려고까지 했었더군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그 가정부는 남편이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돈과 금 같은 걸 몽땅 털어서 도망을 갔다고 하더군요. 그 가정부랑 당연히 결혼해서 살 줄 알고 있던 그 인간이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그나마 이혼하면서 얼마 안 남은 재산까지 몽땅 털어서 가버렸고 남편 명의의 집까지 뭔 재주로 지 명의로 바꿨는지 여튼 순식간에 거지가 되었나 보더군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산골 오지로 들어가 버렸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젠 TV에까지 나오는 사람이 되었던 거였죠. 뭐 방송에서는 자신이 속세를 떠나온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참 속사정 다 알고 있는 제가 보는데 어찌나 황당하던죠. 너무 황당해서 웃음까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뭐 여튼 그 가정부한테 돈은 다 털린 줄은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알게 되니까 솔직히 너무 고소하더군요. 정말 속세의 모든 것을 사랑하던 그 인간이 오죽하면 산골 오지로 들어가서 저리 살고 있나 싶기도 하니까 더 고소했고요. 그렇게 일하기 싫어하던 인간이 한순간이라도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배고프고 추운 그런 데서 지낸다고 하니까 왠지 발 쭉 뻗고 꿀잠 자게 되었네요. 제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 털어놓아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